정말이지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9년 동안이나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이재용 회장이 끝내 노조의 횡포 앞에 대국민 사과라는 비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사 간의 대화가 끝났다는 결말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자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귀족노조의 횡포에 영웅이 무너진 통한의 현장입니다. 시가총액 수백조의 세계 초인류 기업 총수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몰리게 된 걸까요? 저들이 내뱉는 소름 끼치는 요구사항들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대화의 전말을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영원히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오홍채공 어르신들이 평생 일궈온 이 나라가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성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 배만 불리겠다고 나선 일부 귀족 노조들입니다. 이들은 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반도체 전쟁에서 밀려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오직 내 주머니에 들어올 성과급과 복지만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오홍채공 어르신들은 자식들 취업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는데 저들은 이미 연봉 1억이 넘으면서도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저 악당들을 향해 댓글로 시원하게 욕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저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자, 그럼 제가 입수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 이면에 숨겨진 노조의 진짜 요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게 되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며 분통을 터뜨리실 겁니다. 지난 5월 초 삼성전자 서초 사옥 근처의 한 밀실에서 노사 간의 마지막談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조 간부 중 한 명은 이재용 회장을 향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도보다리를 풀어라 는 식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소는 어두컴컴한 회의실이었고 분위기는 마치 죄인을 취조하는 것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춰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단 1시간만 멈춰도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 안보나 다름없는 반도체 공정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이게 과연 제정신입니까? 저들은 단계적으로 파업 수위를 높여가며 회사에 숨통을 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분 파업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핵심 인력들을 선동해서 기술 유출 위험까지 무릅쓰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기려는 자폭 행위일까요? 현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고 관리직 직원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고 합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이재용 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26년 5월 7일 삼성전자 이사회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삼성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사태가 너무 엄중했기 때문이죠. 한국 경제계에서 이런 결단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지난 5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회의실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국난이다.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조준한 발언입니다. 이건 사실상 노조의 횡포를 끝내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가 칼을 빼들었고 권위자들까지 나서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건 더 이상 두고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제가 취재한 결과 진짜로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아마 혈압이 오르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시적인 국가 산업의 붕괴 위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 한 회사가 돈을 좀 덜 버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라는 심장을 인질로 잡은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수출 비중은 또 어떻고요? 전체 수출의 15%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된 인원만 해도 12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생계가 이 회사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나로 나라 전체가 먹고 사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이 휘청거리면 우리 집 앞 슈퍼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용돈까지 다 끊긴다는 소리입니다. 일상 언어로 환산해보면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밥그릇인 셈이죠. 그런데 저 노조는 뭐라고 합니까?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 월급은 무조건 올려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악당들이 뭐라고 했는지 직접 인용해 드릴까요? 이재용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게 도리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강도질입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노동자의 자세입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대만의 TSMC는 노조도 없이 전 직원이 24시간 밤낮으로 뛰며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다시 부활하며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우리끼리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적군인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박수칠 일이죠. 이재용 회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충격입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비교를 통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숫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 인상분과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미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 3단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저 노조원들이 성과급으로 더 달라고 떼쓰는 돈이 수천만 원인데 우리 주변의 일반 직장인들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연봉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 열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가져가는 것도 힘든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미 남들 평생 벌까 말까 한 돈을 받으면서도 부족하다며 파업을 합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총액은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과 맞먹는 수준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최근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5% 이상이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민심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조직력을 이용해 국가 기관 산업을 털어먹으려는 떼쟁이가 된 겁니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감을 따오고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데 안에서는 자기 식구라는 사람들이 돈 더 달라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경영자입니까?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덕적 배신과 모순의 극체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 이기적인 태도. 이건 정말 기생충 같은 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2023년과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사상 초유의 15조 원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 기억하시나요?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나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죠. 회사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의 절체절명 위기였어요. 이럴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대에는 어땠나요?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월급 좀 줄여도 좋으니 회사부터 살리자 라고 금모으기 하듯 마음을 모으는 게 정상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조라는 악당들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적자가 나든 말든 우리 계약된 성과급은 무조건 줘야 한다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데 자기들은 잔치를 벌이겠다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돈을 번 사업부만 성과급을 받는 건 차별이니 적자를 낸 사업부도 똑같이 돈을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이 억대 연봉을 더 받아내겠다니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이건 시장 바닥에서도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논리입니다.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감세 연구에서 흑자를 낸 가전부서 직원들이 보기엔 일 못해서 적자 낸 부서가 돈 더 달라는 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같은 직원들끼리도 이건 부당하다고, 노조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의 도요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런데 도요타 노조는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준다는 노동자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애사심이고 진짜 노동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영웅 이재용 회장은 어떻습니까? 그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9년째 무보수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월급 한 푼 안 받으면서 오로지 삼성과 대한민국 경제만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회장이 사재를 털어 기부한 금액만 수천억 원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이름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가적 행사마다 사재를 출연해 뒷바라지했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 공헌을 실천하는 그 영웅이 정작 자기가 돌봐주던 직원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9년을 참았습니다. 9년이요. 온갖 재판에 시달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오로지 이 나라 경제만 걱정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오죽하면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결국 칼을 뺀 겁니다. 이건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기업 윤리를 바로잡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당연한 시장 경제의 진리를 세우기 위한 거대 명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도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점잖고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첫 번째 칼날은 바로 법과 원칙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의 철저한 관철이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인원들에 대해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노조 비위 맞추느라 적당히 넘어가던 썩은 고리를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이건 한국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습니다. 불법적인 선동과 사내 질서를 어지럽힌 노조 간부들에 대해 민영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 가압류 신청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악당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발이 묶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칼날은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바로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불합리한 성과급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더 이상 떼법이 통하지 않도록 경영 합리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칼자루가 세 자루나 동시에 들어가니 잘 나가던 노조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며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여론마저 등을 돌리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한 방에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5070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에 직접 고용된 인원 외에 협력업체 인원만 수십만 명입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줄잡아 300만 명의 생계가 이 회사의 안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 혹은 그 회사랑 거래하는 작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구원부터 공장기사, 식당 아주머니까지 우리 주위 수천 곳의 업체가 삼성의 생태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용 회장이 도저히 한국 노조의 횡포 때문에 기업 못하겠다며 공장을 해외로 다 옮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기억하시죠? 세계적인 해운사가 무너지니 항만 경제가 초토화되고 수만 명의 가정이 거리로 내앉았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상처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옆나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우리 기술을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뒤면 우리를 앞설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데이터가 연일 보도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유일한 힘은 기업의 결속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조가 그 힘을 갉아먹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커서 일자리가 없어 외국 가서 굳은 일이나 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이건 단순한 표면 이슈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5070이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이재용 회장이 노조에 굴복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칼을 뽑아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귀족 노조가 국가 핵심 산업을 인질로 잡은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이미 억대 연봉을 받는 자들의 끝없는 탐욕이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이재용 회장의 강경 대응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영웅 입장에서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5070 어르신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둘째,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기업이 살아야 미가 산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도 이런 선동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흔들 때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5070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 흔들립니다.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만 꼭 남겨주세요.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직 저 악당들에게 따끔한 회초리 같은 일침을 안 남기신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원하게 욕 한마디 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을 파헤쳐드릴까요? 부동산 투기꾼들, 우리 세금 축내는 무능한 정치인들, 아니면 연금 고갈의 진실?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